자, 이제 이번 이번 실험은 엘라이자라는 실험이고요. 단백질을 좀 더 정확하게 정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떻게 바인딩하는 어피니티를 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어, 우리 피 속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테인 A를 가지고는 프로테인 A랑 엔티바디가 얼마나 잘 붙는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왼쪽 밑에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엘라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실험은 이 엘라이자는 약간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질 전환하고 깨고 정지한 프로테인 A를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정량을 하고 HPLC 등으로 물성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티바디와 잘 붙는지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테인 A의 성능이 좋은가 어찌 보면 효능과 연관이 있겠죠. 성능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할 실험은 엘라이자를 이해하고 프로테인 A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근데 농도를 측정한다라기보다는 지금에서는 얼마나 엔티바디를 잘 붙는지, 바인딩 어피니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라이자는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번트 어세이의 약자고요. 그리고 주로 항체, 단백질,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지만 그리고 뭐 바인딩 어피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잘 붙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주로 여러분들 그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HPLC를 통해서 뭔가 정량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 속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을 정량을 할 때는 이 엘라이자 방법이 그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센시티비티가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가지고 1 마이크로그램을 질량 분석기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레인지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얘들은 0.001 마이크로그램까지 즉 나노그램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엘라이저를 통해서 뭔가 측정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센시티브한 어떤 정량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센시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래드포드 세이는 솔루션 속의 전체 단백질을 측정하는 실험인 반면에 엘라이저는 내가 원하는 물질, 항체 원하는 단백질을 항체로 긁어내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속의 양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PK, PD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툴입니다. 근데 오늘 실험은 이런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테인 A랑 프로테인 A가 M13이라는 안티바디에 얼마나 잘 붙는지에 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넣어준 똑같은 프로테인의 양에 더 많은 더 많은 M13 엔티바디가 바인딩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에피션시 있는 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른 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더 높게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 다른 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라이저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한 엘라이저가 있고 인다이렉트한 엘라이저가 있고 샌드위치 엘라이저가 있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이렉트 엘라이자입니다. 즉 프로테인에 안티젠을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엔자임이 붙어 있는 항체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 씻어주고 붙어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컬러를 띠는 걸로 바뀌게 되죠. 얘들을 플레이트 리더, 그 뭐지? 브래포드 세이할 때 했던 스펙트럼 밑으로 얘들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양을 측정하면 되겠죠. 즉 얘들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한 양은 이 항체의 양과 비슷할 것이고 항체의 양에 비례할 것이고 이 항체의 양은 안에 있는 얘들이 얼마나 바인딩을 잘하는지 에피시언시에 비례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을 측정해서 이 안티젠 즉 프로테인 여러분들이 만든 음, 프로테인 A의 양을 프로테인 A의 양을 프로테인 A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 있는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엘라이자를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원은 면역 반응을 통해 항체 생성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항체가 결합하는 에피토프를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한 항원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테인 A가 되겠죠. 에피토프는 선형페타일 수도 있고 고차원 구조를 가질 수도 있음. 여러분들 프로테인 A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고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항체는 이 에피토프에 바인딩하는 어떤 어, 엔티바디를 말하는 거고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B세포에서 생성되어 항원의 에피토프와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 그 스피시피시티와 결합력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이 항체의 결합력을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KD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K 값은 뭐 반응물 분해 뭐 붙은 거 안 붙은 거의 수식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엔티바디의 대략적인 범위가 나노몰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인딩을 더 잘한다는 의미거든요. 더 세게 한다는 얘기고 더 잘 붙는다는 얘기인데 보통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항암제로 팔리고 있고 아니면 뭐 면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항체들이 대략적으로 나노몰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노몰라 수준이 그냥 수치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주 바인딩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바인딩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수치를 KD값 즉 항체는 대략적으로 나노몰라 이하로 내려간다. 마이크로몰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애들은 이제 뭐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우리 그 몸속에 들어가는 즉 약물로 사용하기가 좀 힘든. 근데 뭐 많이 생산될 수 있으면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몸속에 들어가는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나노몰라보다 더 이하, 즉 나노몰라보다 더 바인딩이 더 좋은 항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노크로날이 있고 폴리크로날이 있는데요. 모노크로날이란 말은 항체의 시퀀스가 하나인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폴리크로날은 어떤 항원에 붙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항체가 있을 거잖아요. 걔들이 묶음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쭉 여러분들의 그 뭐지 프로테인 A를 깔 거고요. 그 위에다가 뭔가 마스킹하는 그러니까 바닥에 붙지 않은 그러니까 프로테인 A가 붙지 않은 공간에다가 다른 것들을 채워줄 거고 그런 다음에 항체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색이 변하게 한다 하고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어 이게 하이 바인딩 96L 플레이트. 여러분들이 그 브레포드 세일 할때 쓰던 거랑 다른 겁니다. 얘들 바닥에 뭔가 여러분들 프로테인이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브레포드 세일 할때 썼던 거랑 다른 겁니다. 이게 더 안에 바인딩, 하이 바인딩 뭐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그 바닥에 단백질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과 똑같이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M13 엔티바디 스킨밀크는 그 프로틴 A가 바닥에 바인딩하고 나서 남은 공간에 혹시나 나중에 항체가 그냥 거기도 붙을 수도 있으니까 걔들을 막아주는 역할로 5% 스킨밀크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솔루션들 TMB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색깔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걔들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0.1 나노 1 노멀 HCl 같은 경우는 얘들이 계속적으로 두면 항체가 어떤 서브스테이트를 계속 색깔을 바뀌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두면 얘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는 다 반응이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반응을 스탑을 시켜야 되고 그 스탑 시키는 물질로 0.1 노멀 HC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